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영선입니다. 경기도민이 궁금해하는 뉴스, 또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 뉴스를 위해서 저희는 쉼없이 뛰겠습니다. 저는 소영선이고요. 윤종화 기자와 함께 매주 대선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이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결국 2030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윤종화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3월 9일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석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첫 방송 때 100일이었고 오늘은 이제 일주일 뒤에 하는 거니까 93일 네, 남았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포인트 차, 더 심하게는 뭐 이거 0.1%포인트 차로 승패가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죠. 예. 이렇다 보니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똑같은 그런 동률의 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KBS가 대선을 100일 앞두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고요. 예. 갤럽이 조사한 12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같았습니다. 예, 거의 뭐 붙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일단 뭐 여론조사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경마식 보도는 좀 지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차 범위 내에서 승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이 어느 후보가 앞선다, 이런 보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희는 매주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기관의 이 공표 결과를 가지고 향후 대선 전국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갤럽 경우가 있는데 매주 정기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2월 이 첫째 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 갤럽이 지난 3일 공표한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6%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예, 이번 갤럽 조사도 그렇고 다른 저 KBS에서 조사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붙었어요. 네. 동대동 이렇게 나온 조사 결과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열세였는데 상승세인 것 같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우세였다가 하락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갤럽의 11월 조사와 12월 조사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예. 보름 전인 11월 셋째 주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로 두 자릿수 차이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예. 보름 사이에 윤석열 후보는 6%포인트 하락했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5%포인트 상승하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지지율 변화의 원인이 뭐냐,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살펴보면은 2030 세대, 요즘은 이제 MZ 세대라고들 합니다만 그들의 표심이 좀 변화한 것이 크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2030 세대는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예. 무선의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결과적으로 낙선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돌풍을 일으킨 것도 2030 세대의 지지가 주요했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직접 저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뭐 좀 어떻게 인터뷰 좀 하셨습니까? 네, 기자는 경기 지역에 사는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예. 2030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남녀 간의 정치적 성향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30 세대의 남성에서는 국민의힘이, 여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석되는데요. 예. 하지만 이들의 표심이 갈 곳을 잃고 부동층에 상당히 머물러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용인에 사는 대학원생 27살 박병진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기대가 컸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는데 이제 항상 이제 정권 심판론이 이슈가 됐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좀 바꿔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기대감이 컸는데 근데 주위 친구들도 요즘에 이렇게 말해요. 똥불을 너무 많이 찬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네, 요즘 이 남자라는 말로 대표가 되는 20대 남성의 표심, 이준석과 홍준표 돌풍을 만든 근원이기도 한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떻게 쉽게 좀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또 어떻습니까? 네, 수원에 사는 38살 주부 방선영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원래 제 친구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가 많았는데 요즘 이재명 후보를 보면 뉴스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서 아직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젊은 여성들,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유보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지역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그 실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2030 부동층이 지금 상당하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20대의 부동층은 24%, 30대는 26%로 나타났는데요. 예. 40대가 11%, 50대와 60대 이상이 10%인 것을 보면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현재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2030 부동층 공략이 그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는 2030을 잡기 위한 전략에 좀 분주해 보이는데, 선대위 구성할 때부터 그런 뭐 이제 고민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특히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층 잡기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광주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에 만 18세 여고생을 선임하는 파격을 보여줬습니다. 광주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진희 양이 광주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10명 중 1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이제 한껏 치켜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2030 남성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인물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이번 대선의 정권을 이 대표에게 맡긴다면서 뛰라면 뛰겠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 주말에 윤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막 최고조에 다다랐다가 어떻게 이제 극적으로 봉합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달 29일 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예. 당대표 패싱을 직접 거론하며 부산, 순천, 제주 등을 돌며 사실상의 당무 거부 행보를 보였죠. 예. 이러자 윤 후보 측에선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뭐 박빙 판세인데 2030 지지율이 더 크게 빠진다 이러면 진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을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토요일인 지난 4일 울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만찬 회동을 가졌죠. 예. 만찬 회동 이후에 김종인 전 대표까지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당내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워딩대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깍듯하게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난 주말에. 하여튼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난주는 이제 당내 갈등이 막 증폭되면서 꽤 시끄러운 한 주를 보냈는데 그렇다고 또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뭐 조용했느냐? 또 역시 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한 이 조동현 교수가 또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출신이면서 항공 우주 분야 전문가로도 알려진 조동현 서경대 교수를 송영길 대표와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파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조 교수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 교수가 스스로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2030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커리어 우먼이면서도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조 교수를 선대위 투톱으로 영입하는 히든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당내 검증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만 듣게 됐습니다. 예. 아직 이제 선거 초반이라 그런지 2030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당의 얼굴을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뭐 이 부분에 양당이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삼김 시대처럼 그렇게 인물 중심의 정치가 통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 더욱이 이 젊은 유권자 같은 경우는 당과 인물에 대한 충성도가 기성세대보다는 좀 낮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업, 뭐 결혼, 출산 이런 이 사회생활 진입 자체가 어려운 이 현재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2030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취재를 하면서도 여론조사 위주의 경마식 보도, 또 지나친 인물 위주의 보도를 통해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저 자신도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선 특집 경기도의 선택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2030 세대와 이 대선 판세를 좀 살펴봤는데, 흥미 위주의 이 자극적인 보도가 아니라요, 진정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민의를 좀 살펴보고, 특히나 이 경기도민의 관점에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고 알려드리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새로운 구호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영선이었고요. 윤종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